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작년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며 명태균 씨 측이 과거 김 여사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당시 예비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을 부역자, 기회주의자라 비난하며 조국 전 대표 일가 수사에 앞장섰던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총선 전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통화가 있었다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 간 대여섯 번의 통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22대 총선을 2달도 채 안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선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김종양 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역자라면서 대선 때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른다고 하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 하려는 기회주의라고 평가했다고 명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어 윤한홍 의원도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 검사를 도우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현직 신분으로 지난해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컷오프 됐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의 골자는 영부인인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도 특정 후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명 씨 측은 정제된 녹취록도 녹음 파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이런 부분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 녹음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는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냈고 윤한홍 의원 역시 그 무렵 김건희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재진 질문에 아직 해명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화 시점은 밤 11시쯤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 지시를 받고 이후 여전사령관과 통화해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딱 중간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명단과 관련해 여전사령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하나 드러난 셈입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앞서 여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통화 시간과 횟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통화 시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한 시각은 오후 10시 53분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홍 전 차장이 여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오후 11시 6분입니다. 홍 전 차장은 이때 체포 대상자 10여 명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네. 홍 전 차장이 10여 명에 대한 체포 지시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두 전화통화 사이에 윤 대통령과 여전 사령관의 통화도 2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명단 재확인 등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나와 홍 전 차장에게 계엄 사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하다 여전 사령관과 관련 전화를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완전히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대 의견 접수를 방해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또 인권위에 난입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은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윤 대통령처럼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는데요. 인권위는 기다렸다는 듯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송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으로 중국 대사관까지 난입하려다 경찰 수사를 받는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인권위를 지키겠다며 난입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겁니다. 잠시만요. 그 김일성은 김일성 시진핑은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호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에 권고하는 결정문을 확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구속자들은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반대 의견이 일부 덧붙여졌지만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추가됐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나서자 그 아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방식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마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공교롭게도 이들 사안을 맡을 소위원회는 윤 대통령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하고 있고, 특히 군인권 소위 소속 위원 4명은 모두 윤 대통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인권위는 당장 이들이 구금된 군 수용시설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속전속결로 소위원회를 소집하며 또 한 번의 내란 엄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도 모두 무죄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도 입건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가 먼저였던 걸까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오전 9시 44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차량으로 보이는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이 9시 44분 출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 출신인 정병곤 씨는 2023년부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늑장 출근 의혹을 보도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여기서 9시 10분에 윤석열이 지나가면은 방송이 계속되자 경호처 직원들이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와, 이걸 또 어떻게 갔어? 급기야 경찰은 정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띄워둔 화면을 문제 삼았습니다. 운전 중 영상을 본 거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벌점 12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용산서 경비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여지를 포착해 교통경찰을 출동시켰는데 정 씨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8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일부에 영상을 띄운 걸 법 위반으로까지 볼 순 없다는 겁니다. 또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교통 안전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 재판을 8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 찍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늑장 출근과 이를 감추려는 경찰의 가짜 경호 논란은 유튜브 방송은 물론 한겨레 신문도 제기했습니다. 현직 경찰들의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란 용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란 반응까지 쏟아졌는데 경찰은 이때도 기자가 허락 없이 상가 옥상에 올라가 촬영을 했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이 많죠. 대형 플랫폼에서 사면 별 문제 없겠다 싶을 수 있지만 교묘하게 베낀 가짜도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그런 걸 사 먹었다가 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치솟았다는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제보는 MBC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업체가 만들어 인기를 끈 비타민 B 보충제입니다. 56살 이모 씨는 2달 전 쿠팡에서 절반가량 싸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그동안 먹어온 것과 뭔가 교묘하게 달랐습니다. 약통과 로고, 성분표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똑같았지만 포장을 뜯어보니 살구색을 띠는 진품과 달리 이 씨가 산 건 하얀색에 크기도 작았습니다. 저는 뭔가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거 원래 약간 공기하고 접촉하면 비타민은 약간 색깔이 바뀐다. 그래 얘기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한 달가량 복용한 뒤 이 씨의 건강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 이 씨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복용 이후인 1월 27일 검사에선 기준치의 2배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영양제를 끊은 뒤엔 공교롭게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 매달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치솟은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뭐 몸에 이상 없는 걸 먹었는지 이상 있는 걸 먹었는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의 영양제를 판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앞엔 고객들이 반품한 택배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못 갔는데 박스는 한 번씩. 영양 보조용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직접 구매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엔 1,580만 건을 넘었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쿠팡 측은 이 씨에게 환불 조치를 했다면서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해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